이어서 바로 18자시 나의 시험 점수는 몇 점일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첫째, 판다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셋째, 선형외기 모델을 활용하여 나의 시험 점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문제인식. 영상을 잠깐 멈추고 다혜와 소연이의 대화를 잠깐 읽어볼까요? 모두 읽어보았나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나의 시험 점수는 몇 점인지 궁금해하네요.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2단계 데이터 수집하기.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도 활용할 이 데이터는 케글이라는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인데요. 케글은 데이터 과학자들을 위한 놀이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케글을 활용하며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위해 좋은 데이터들이 있고 연습을 위해 가공된 데이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장에서 활용할 데이터 또한 가공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책 앞에 홈페이지 자료실에 접속하여 나의 시험 점수는 이 CSV 파일을 내려받아 주세요. 그리고 내려받은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3단계 데이터 다듬기.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내려받은 데이터 파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와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분류해 보세요. 필요한 데이터는 hours, scores라는 데이터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교적 데이터 다듬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파일을 열어서 간단하게 열 이름만 한글로 바꾸어 줄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열고 hours 대신에 공부 시간이라고 입력하고요. scores 대신에 시험 점수라고 입력을 하면 데이터 다듬기 완료.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저장 버튼만, 위에 있는 저장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하기 단계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4단계 데이터 시각화하기.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데요. 이 예측 모델을 만들기 전에 준비할 게 따로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주지 않아 보인다면 굳이 어렵게 예측 모델까지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두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 판다스로 데이터 읽는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주피터 노트북의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서 나의 시험 점수는 이라는 파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 후에 새로운 파이썬 노트북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 셀에 우리 파이썬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코드와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와서 출력하는 코드를 입력한 후에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예쁘게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데이터를 저장해 볼 건데요. 자, 공부 시간에 따른 시험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 둘 중에 독립변수는 어떤 걸까요? 맞아요. 영향을 주는 공부 시간이 독립변수, 시험 점수는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는 공부 시간인 독립변수를 X라고 지정을 하는데요. 이 공부 시간은 데이터 프레임에 열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df 대괄호 하고 공부 시간을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인 시험 점수는 y라고 저장한 다음에 이 코드를 새로운 셀에 추가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셀을 추가하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저장하는 코드를 추가하여 출력하면 아무것도 뜨지 않지만 변수가 잘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저장한 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선그래프로 나타낼 건데 우리 일단 x축 값은 독립 변수인 공부 시간, y축 값은 종속 변수인 시험 점수라서 x, 대문자 x, 대문자 y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플랫 함수를 이용하긴 할 건데 이 플랫 함수의 선이 아닌 점의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O라는 소문자를 추가하면 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과 같은 코드를 입력을 해주고요. X축의 이름과 Y축의 이름을 각각 저장, 그리고 제목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으로 설정해서 한번 그래프를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셀을 추가해서 그래프를 나타내는 코드를 입력하고 출력하면 이렇게 점 형태의 그래프가 있네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5단계 데이터 분석하기.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직접 이 그래프를 보면서 데이터 분석하기 단계에 있는 표의 답을 알맞게 채워보세요.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시험 점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시간은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 두 변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구나.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어 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텝 1. 컴퓨터가 공부한 시간과 그때의 시험 성적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규칙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규칙 발견입니다. 스텝 2. 우리가 공부 시간을 입력하면 시험 성적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측입니다. 자, 이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게 될 텐데요. 이 scikit-learn 라이브러리는 선형외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한 줄을 불러온 이후에 선형외기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리니어 할 때 대문자 L이고요. 리그레션 할 때 대문자 R이고 아래도 대소문자에 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셀을 추가해서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엔터. 선형외기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 한번 해볼게요. 출력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라이브러리와 모델이 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선형외기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변수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독립변수로 사용될 데이터입니다. 독립변수 데이터는 꼭 2차원 형태의 배열로 저장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2차원이라는 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 공부 시간, TF하고 대괄호하고 우리 공부 시간 열을 추출해 줬는데요. 이 공부 시간을 한 번 더 리스트로 감싸준다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그대로 시험 점수 그대로 데이터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때는 종속 변수는 2차원 형태의 배열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두 줄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셀을 추가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정하는 코드를 입력하여 출력하면 아무것도 뜨지 않지만 잘 저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형외기 모델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때 학습시킬 때에는 fit 함수를 쓸 건데요. 이 fit에 괄호 안에 데이터를 넣어서 이 선형외기 모델을 학습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함수겠죠? 이 모델은 아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선형외기 모델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선형외기 모델을 만든 것을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학습시킨다. 그런데 무엇을?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외기 모델에 X값과 Y값을 전달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는데요. 아까 X값은 공부 시간, Y값은 시험 점수였어요. 여기에서 X values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X만 출력해보면 공부 시간, 데이터 값, 인덱스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이 인덱스 부분, 이 열 이름 부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로지 학습시킬 부분은 x의 데이터 값, 즉 2.5부터 5.1, 8.0 이와 같은 밸류스, 공부 시간인 데이터 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x 밸류스를 써서 이것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나요? 좋아요. 이 부분을 한번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셀을 추가하고 fit 함수를 넣은 코드를 추가합니다. 출력하면 방금 선생님처럼 리니어 리그레션 하고 지금 선형외기 모델을 잘 학습했어요 라는 출력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스텝 2로 가서 예측 결과를 얻는 코드를 입력을 해볼 건데요. 예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predict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 시간에 대한 시험 점수의 예측 값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예측 값을 새로운 변수에 저장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선생님은 변수를 이렇게 저장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변수의 값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예측선의 y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셀을 추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코드를 입력하여 출력합니다. 아무것도 뜨지 않았지만 예측선의 y값이 지금 잘 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측선을 그려서 실제 x와 y값을 비교해 볼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출력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억은 먼저 x와 실제 값, x와 y 값의 분포를 점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그려요. 니은은 x값과 x에 대한 예측값인 y 언더바 p 값의 관계, 즉 두 변수 사이의 규칙인 예측선을 그려주는 코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 단계에서 x값을 넣고 예측값을 출력해 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출력된 p, y에 대한 예측값과 x값의 관계를 선으로 그릴 수 있는 코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코드를 입력하러 가볼게요. 셀을 추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를 입력하고 출력 하니까 이 파란색 점처럼 보이는 게 있고 선으로 된 게 있습니다.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되는 친구들은 정말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점으로 찍힌 데이터들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학습시켰던 이 데이터 프레임의 원래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그래프와 동일하죠. 우리 처음에 데이터 시각화하기 단계에서 했던 이 그래프와 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x, y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선은 그렇죠. 예측선입니다. 우리가 x에 대한 이 x, 예를 들어 공부 시간 2시간을 넣었을 때 yp 값, 4시간을 넣었을 때, 5시간 넣었을 때, 5.5시간 넣었을 때 각각의 우리 시험 점수 값을 예측하여 yp에 저장을 했어요. 그 관계를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서 관계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건데, 그 전에 간단한 퀴즈를 풀면서 우리 이 내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기억에서 디귿 중 주어진 값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선을 찾아보세요 라는 퀴즈입니다. x의 값은 즉 독립변수의 값은 1, 2, 4, 8입니다. 그리고 y는 50, 55, 70, 90이라서 각각의 점들 4개의 데이터가 찍혀져 있는데요.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예측선인데 이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예측선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기억선이 가장 주어진 값들을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데이터의 값과 가까이 있을수록 그 오차 범위가 줄어들수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출력한 이 그래프의 예측선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 예측선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나요? 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형외기 모델의 결정계수를 구해볼 거예요. 결정계수라는 건 선형외기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정계수를 구할 때에는 스콜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스콜 함수, 그러니까 결정계수를 구하고 난 그 숫자를 스콜이라는 변수로 정하고 우리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출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을 추가하고 결정계수를 구하는 코드를 입력하여 출력해줍니다. 그러면 0.98136, 733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출력된 값을 소수 두 자릿수까지 간단하게 나타내면 0.98이 되는데요.
선형이기 모델이 변수 간의 관계를 100점 중에서 98점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시험 점수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6단계 문제 해결하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예측값을 구해보아야겠죠. 예측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predict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기준으로 공부한 시간을 넣어보게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독립변수는 2차원 형태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2번 감싸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시간 공부했다 하면 리스트 2번 감싸서 2라고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요. 이는 21점 정도 맞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너무 가혹한 점수네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할 시간을 넣어서 시험 점수를 한번 예측해 보고요. 이 데이터는 가공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온 시험 점수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은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까지 완성해 보세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